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인의 민박 38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인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기 갑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기초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기초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자, 우선 민박 36일째에서 제가 깜빡 잊고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 안 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부터 풀고 38일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3취득자가 나오는데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채무자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채무자라고 안 써있죠.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 세 글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죠? 그래 안 써있어요. 그럼 이 제3취득자란 일단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거나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경매가 나오면 이 소유권자와 용의권자가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 밑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쫓겨나지 않습니다. 안 불쌍해요. 그래서 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있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 밑에 용의권 취득한 자 실생활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불구에 저당권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용의권 취득한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 상태로 경매에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속이 증을리죠. 소멸하고 아래 이 용의권자 소멸합니다. 그 말은 대양로 상실해서 쫓겨나는 거죠.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에 나오니까 갑자기 쫓겨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이런 사람 실생활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 또 제3취득자란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본 적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등기에서 두 번째로 저당권자 우리 있죠. 네, 여기서 소유권 취득한 병, 이 병을 제3취득자랍니다. 자, 그런데 시가 5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3억이 있죠. 근데 이때 병이 소유권 취득했네요. 우리가 병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병이라면 병 내가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사면 되죠. 보통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럼 병이 2억이 샀죠? 그럼 누가 3억을 갚기로 했죠? 갑입니까? 병이죠.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샀죠. 그럼 이제 병은 채무자죠. 병이 3억 갚아야 할 채무자입니다. 근데 아까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제3취득자 아닙니다. 실생활에 본 적 있죠? 엄청 많죠? 이런 병은 제3취득자 아니고 병이 채무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젖병인데 병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사는데 병 내 돈 5억 중에서 채권 3억부터 갚아버리고 5억이 사겠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경매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이런 병 본 적 있죠? 병 돈 많으면 대출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니에요. 얘들은 다 정상이죠.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란 완전 미친놈이 있어요. 자, 갑과 병이 매매할 때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병에게 사정합니다. 제가 5억이 꼭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다 주세요. 5억 다 주시면 갑내가 3억을 1년 안에 꼭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5억을 다 달래요. 그럼 병은 태어나서 갑을 처음 받는데 갑이 3억을 1년 안에 갚는다니까 갑 믿고 5억 다 주고 사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절대 없겠죠. 근데 가끔 그렇게 사는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가 3억을 갚아야 돼요? 갑이 갚기로 했죠. 갑이 1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했죠. 그럼 갑이 3억 값을 채무자고 병은 소유권 취득했지만 채무자가 아니죠. 이 미친놈이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럼 갑이 3억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자 우리 병 소유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그럼 병 부동산 경매 나왔네요. 병 황당하겠죠? 이런 미친놈이 제3취득자요. 미쳤지만 불쌍해서 법에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자기 거지만 자기가 경매받을 수 있어요. 경매인 또는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유권 뺏기잖아요. 그게 360조, 323조 2항입니다. 2항에서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저 미친놈이죠. 이제도 경매인 또는 매수인 될 수 있다. 여기서 병은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인 될 수 있는 거죠. 채무자는 경매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제3취득자다. 경매인 또는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갑이 3억을 갚아야겠죠. 안 갚으면 병이 갑의 3억을 대신 갚아줘요. 그리고 저당권 소멸시킵니다. 그럼 경매 안 나오겠죠. 그럼 병은 소유권 지켰죠. 그리고 병이 채무자 갑에게 3억을 총감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병은 갑의 채무를 대의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켜요. 그리고 병이 갑에게 3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324조가 있는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까 그 미친놈, 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제3자, 용의권자, 얘들이 다 제3취득자예요. 얘들은 저당권자에게 다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가 대의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글씨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한 채권이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저당권은 360조를 말하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는 채무액 전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아래 364조처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권리는 제3취득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율이 있는데 채무자 갑이 지연이자 3년 발생해서요. 그럼 채무자 갑은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 전액 다 변제해야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제3취득자죠. 그러면은 324조에서 원금 3억과 지연이자 1년만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20조에서 지연이자 1년 써 있거든요. 그 다음 자, 갑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채권 최고액 3억입니다. 근데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어요. 그럼 채무자 갑은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채무자 아니고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만약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 인자와 채무자인 제3자 소멸 청구할 때 변제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 제3취득자들은 경매가 나오면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경매배당 1순위로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부동산에 아까 저당권율이 있었죠. 네, 갑이 채무자인데 제3취득자 병이 나왔어요. 근데 병이 돈이 많으면 경매받거나 대의변제할 수 있죠. 근데 병 돈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 청구하면 병은 경매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제3자 A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럼 A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병은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이 불쌍한 병이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그 비용을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비당 1순위예요. 불쌍히 죽겠잖아요. 이게 327조.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를 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비당 1순위로 해줍니다. 불쌍해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이 세 가지 권리가 있고 이들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민박 36일째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당물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그 미친놈. 그 미친놈은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동그라미 쳐요. 같은 말이 매수인 될 수 있다 했죠. 니은 건물 저당권 여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동그라미 쳐요. 종된 권리에 미친다고 공부했습니다. 디귿.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 이전이죠. 이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동그라미 쳐요. 과실이죠. 과실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았죠. 압류 후 차임채권에만 미칩니다. 리을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가에서 우선 변제 동그라미 쳐요. 같은 말이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6번입니다.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쳐요. 후순위 저당권자 동그라미. 메인은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이자는 저당 부동산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동그라미 쳐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디귿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저당을 실행하는 경매 참가에서 매수인 동그라미 쳐요. 매수인이 경매인 될 수 있다. 리을이 이제 작년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동그라미 쳐요. 경매 신청 후 동그라미.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했죠. 경매에서 다 말소되고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불쌍해 죽겠잖아요. 따라서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용의권 취득한 자도 어차피 쫓겨난 건 똑같으니까 제3취득자에 포함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6일째 5번, 6번을 풀었습니다. 이어서 38일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38일째입니다. 38일째에서는 근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경매 신청할 때 피담보 채권 확정의 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요.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선순위 저당권 을 채권 확정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자 을이 경매 신청하면 자신 채권은 그날 경매 신청 시 자신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럼 채권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이후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경매만 중단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을이 아니라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때 선순위 을 채권은 경매 다 끝나서 매각 대금 완납 시 누구 채권이에요? 을 채권이 확정됩니다. 다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어요. 이때 확정이 됐죠. 확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확정 후에 발생하면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 줍니다.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후에 생겼는가 그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니은 1년이 넘는 지연배상금, 지연이자
지은이자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담보됩니다. 디귿은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선순위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공 완납한때에 맞았습니다. 리을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동남쳐요. 이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근저당권에서 아까 했습니다. 갑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억이 있는데 갑이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5천 확정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습니다. 얘들은 채무자 아니죠. 얘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채무자 채무액 써봐요. 3억 5천. 채무액이 3억 5천. 3억 5천이 채권 최고액 씁니다. 3억. 3억을 지금 초과하죠? 초과하는 경우 일단 물상보증인 동남쳐요. 얘는 채무자 아니죠. 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 틀렸죠.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다 틀렸습니다. 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다음 확정 이후 동남쳐요.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도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죠. 확정 이전 채권만 담보됩니다. 기억, 니은 다 틀렸죠? 디귿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동남칩니다. 경매 신청한 때 동남이 맞았습니다. 리을과 비교해서 디귿 리을 묶으세요. 디귿은 근저당권의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다음 근저당권은 선순위죠.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가로쳐요. 매각대금 완납한 때 가로 맞았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근저당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 아닌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얘가 물상보증이죠. 니은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가로쳐보세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지 가르쳐요. 맞았습니다. 책임 한도가 아니라 우선 면제 한도액이죠. 디귿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기본계약을 말하죠. 이거 있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리을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다음 선순위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 틀렸죠. 매각대금 완납한 때죠.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동남쳐요. 제3자의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이건 무효죠.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밑에 저당권 아색이 있어야 돼요. 제3자는 예외적 가능합니다. 니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자 이자 동그라미 이자 다 포함되죠. 디귿 근저당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이치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됩니다. 리을은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그 다음 경매 신청 시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자기 것은 경매 신청 시죠.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민법은 기마에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